네, 오늘 챕터 3 태극기와 땅의 이치 할 차례이죠. 소봉 프로젝트 또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헬렌 켈러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됐죠. 사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감정도 알게 됐죠. 어떻게요? 손바닥에 쓰여지는 단어로 알게 됐죠. 자, 한번 우리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챕터 3를 헤드라인을 다룰 때 이 태극기와 땅의 이치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보의 중요성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화식열전의 아주 앞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의 흐름으로 볼 때는 태극기와 땅의 이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극기라는 것은 이제 우주 만물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단 사람에 따라 보이고 보이지 않을 뿐이고 알고 알지 못할 뿐이며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정말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헬렌 켈러가 나중에 학위를 받게 되고 뭐 교육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장애인들과 또 인권으로 많은 피해를 받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주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FBI가 항상 쫓아다니면서 사찰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로 돈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볼라 그러고 알라 그러는 사람. 한번 우리 이 태사공 사마천께서 정말 말년에 돈에 대해서 알라 그러고 볼라 그러셨죠. 그래서 알게 되시고 보게 되신 거를 글자로 남겨주었고 그 글자로 남겨준 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지금 공부하니까 한번 그런 이치로 보시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헬렌 켈러는 우리 자신이고 헬렌 켈러의 선생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앤 설리반 선생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를 화식열전을 못 만났으면 제가 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항공회사에서도 경리부에 있었고 증권회사 있었어도 저는 돈에 가난한 헬렌 켈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화식열전을 만나고서 이제 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돈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기 시작한 지는 한 5, 6년 정도 2015년, 2015년 네, 5, 6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셔서 돈에 가난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와 다름이 없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화식열전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죠. 산서 지방에서는 목재, 대나무, 당나무, 모시, 검정소, 꼬리, 옥석이 풍부하고 네, 옥석, 곤륜산 옥석이 많이 나오죠. 검정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사진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산동지방에서는 물고기나 소금, 온나무, 명주실 등이 많이 나고 또 사람들이 가무에 능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 인물이 출중하다. 이 성색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길게 번역을 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이제 농나무, 가래나무, 생강, 개수나무, 금, 주석, 납, 단사. 단사라는 것은 이제 뭐 부적 같은 거 쓸 때 빨간 모래 굉장히 비싸죠. 그다음 무소불, 대모. 요 대모가 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요. 같은 동물의 이빨, 가죽이 많이 생산이 된다.
그 다음에 용문과 갈석산이 있는 북쪽에서는 이 용문 요 갈석산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갈석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는 말, 소, 양, 그 다음에 이제 가죽옷이죠. 가죽옷, 그 다음에 짐승들의 근육과 동물들의 뿔이 많이 생산이 된다. 근각이죠. 힘줄 근이죠. 동과 철은 그 지역 천리 사방에서 나와 마치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펼쳐 놓은 것과 같다. 이것이 대체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산물들은 다 모두 나라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의복에도 필요하고 음식에도 필요하고 사람을 받들고 봉생, 그 다음에 송사, 죽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데 사용하는 용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산물들이 사실은 다 돈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다.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하하고 양자강 사이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있다가 점점 동쪽으로 가고 나중에 청나라 때, 뭐 모택동 때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넓혀졌지. 중국이 뭐 우리 한국보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뭐 서너 배 정도. 지금 사실 그 일본이 이제 남한보다는 한 3배 정도 크죠. 3배 정도 크고 국민들도 한 2배 반 정도 많죠. 예,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빈부지도 막지타력 교자 유여 졸자 부족이라 그랬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는 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뺏는다고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단지 돈의 이치에 정교하고 세상의 이치에 정교하고 돈의 이치에 치졸하고 세상의 이치에 치졸하는 사람은 부족하게 사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자가 뭐냐? 정보. 그것도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가 아니라 nowhere. 어디에 있느냐? 뭐 이미 노하우 시대가 갔고 nowhere 시대가 왔다고 이제 인터넷 PC 스마트폰 같은 거 요즘 뭐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폰을 잘 쓰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서 뭐를 사면 좋은지 뭐 금세 다 찾잖아요. 노웨어 세상이 왔는데 이미 2150년 전에 태사공 선생은 이렇게 화식열전에다가 탁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황제한테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래도 우리가 화식열전을 공부하는데 고유명사를 좀 알고 넘어가야죠. 모우라는 게 이런 소가 있구나. 털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버팔로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운 지방에서 많이 나서 털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마 이 가죽옷 같은데 털옷 같은 거 뭐 이런 데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지방에 이제 산시성이죠. 태행산맥 서쪽에는 이런 산물이 있다. 동쪽에는 참 뭐 우리가 대충 다 뭐 아는 거지만 특별히 그쪽 사람들은 인물이 좋다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중국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상해 유성색 상해 사람들이 인물이 좋다. 인물도 좋고 재능도 많다 그럴 때 이제 성색이 좋다 그러죠. 성색이 좋다고 그러고 부동성색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색에 이렇게 너무 이제 예쁜 거, 좋은 거, 뭐 고운 거 이런 거를 빠지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라라는 부동성색이라는 사자성어도 중국 그 사이트에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중국의 동쪽이 산동지방 그 강태공이 있었던 이제 제나라, 제나라 얘기는 뭐 중국의 고대 과학,
음양 오행을 비롯한 뭐 천문 지리 여러 가지 그 고대 과학 의학 같은 것들은 주로 산동지방 제 나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성색이 좋은 지역이죠, 정말로. 그리고 양자강 이남에는 대모라는 게 난다고 그랬는데, 대모가 뭔가 찾아보니까 바다거북의 일종이더라고요. 바다거북의 일종이고, 저 보시다시피 지금도 뭐 바다거북을 잡아서 모가지를 덩덩 쳐갖고 여기 막 거북목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껍데기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나 봐요. 저는 처음에 대모 그럴 때는 뭐 이상하다. 한나라 때는 종이도 나왔는데 뭐 각골 문자처럼 글자를 쓰려고 그러나 하고 찾아봤더니 웬걸 뭐 이런 부채니 뭐 집안 장식품이니 빗이니 팔찌니 목걸이니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걸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옛날에 이런 게 얼마나 참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은 그 옷과 이런 대모가 뭐 지금도 뭐 굉장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중국에 지금도 그 고급 호텔에 가면 여러 장식품 중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가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으로 아주 조각을 많이 해가지고요. 거북이들이 아주. 그리고 또 강남 지역에 나는 가래나무. 가래라는 거는 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 뭐 이렇게 손에다가 호두처럼 딸그닥 딸그닥 하면서 들고 다니는 걸 보셨을 텐데, 가래나무도 오동나무 못지않게 그 굉장히 그 목재로서 뭐 가구를 만든다, 장을 만든다, 나무가 굉장히 오동나무처럼 가볍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동재라 그러면 좋은 목재를 뜻한다. 좋은 목재를 뜻한다. 양자강 이남에 많이 나온다 그러죠. 보통 추운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보다 더운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추운 데서 이제 그렇게 크지만 이 더운 지방에서는 막 벌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새도 많고, 그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나무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나무들이 아프리카에도 많고 월남에도 많고 양자강 이남 쪽에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무거운데, 이 가래나무는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목재를 만들기에 오동나무처럼 좋다. 그래서 그 이제 이것이 많다라고 또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북쪽에는 근각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갈석산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근각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를 이제 저 활이죠. 무기들. 그 다음에 이 활의 살 시위, 이런 게 다 동물의 힘줄로 이제 보통 많이 만들죠. 거리와 정확성, 뭐 싼 거는 나무로 만들지만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뭐 무소의 뿔이나 이런 거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근각 이렇게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동서남북을 요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쪽부터 시작했죠. 서쪽에서는 이렇게 모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 이쪽을 했고, 그 다음에 산동 지역에 뭐 온나무나 이렇게 성색이 좋다. 동쪽이 여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이제 바다거북, 대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많이 난다는 남쪽은 양자강 이남 쪽을 얘기했고, 용문 갈석이 있는 북쪽은 이제 북경 있는 쪽 북쪽으로 이렇게 했고, 동서남북을 얘기했으면 중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중앙이 여기다. 그래서 이 황하를 끼고 이쪽에서 이제 그 한나라가 많이 활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있는 걸 중앙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러한 산물들이 많이 나고 사람들은 이러하고 하는 것을 이제 첫머리에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극기의 이치라는 거죠. 태극기의 이치라는 거죠. 태극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만물이 다 있는 거죠. 중심에 이제 이런, 지금 이거는 제가 3태극으로 했고 이것도 3태극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라는 것이 만물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만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혼자서는 안 되고 합쳐야 되는 거죠.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이 화식열전에 대한 주석서를 썼는데 농업하고 공업, 그러니까 경제에는 삼보가 있다고 그랬는데 삼보가 뭔지 모르겠다. 경제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농업과 공업과 상업 아니겠어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야 우리 조선시대 할아버지들은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과 공업은 있는데 상업은 없었었어요. 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업. 이 기도 않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상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 정약용 선생처럼 책을 500권이나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상업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어요. 참 헬렌 켈러나 똑같은 입장이죠.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서 다 나옵니다. 결국 태사공은 소봉이 되기 위한 제1실천 항목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뭐 북쪽에는 뭐가 많고 동쪽에는 뭐가 많고 남쪽에는 뭐가 많고 서쪽에는 뭐가 많다라고 첫머리에 탁 걸고 들어온 것은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지역은 어떤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역학, 우리도 뭐 지역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삼성이 92년도에 삼성증권이 생겼었는데요. 그때 제가 과장이 월급이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비서실 정보팀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데 한 달 정보비가 5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90만 원인데 정보비가 50만 원이니까 아주 폼났죠. 나중에 IMF 당시에 이제 그 비서실의 정보팀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정보위 삼성이라는 소리도 있었었죠.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죠. 그것을 화식열전에서도 이렇게 첫머리에 딱 얘기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